안녕하세요. 볼수록 똑똑해지는 보험정보 채널 똑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보험 가입을 할 때 주위 선후배나 엄마 친구, 친인척의 권유에 따라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을 할 때 그 사람을 믿거나 그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설계사분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믿고 있기엔 보험 상품은 너무 비싼 상품입니다. 월 10만원씩 20년 납입하는 보험을 가입한다면 2,400만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는 셈이 되거든요. 2,40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그 상품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를 알면서 내가 갑상선암에 걸리면, 유방암에 걸리면 얼마가 지급되는지 잘 모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 보험 싸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을 골라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가입해야 됩니다. 목돈 마련도 되고 보장도 된다는 상품, 보험인데 투자도 되고 연금도 되고 절세도 된다는 상품, 보험료가 달러로 납입되고 보험금도 달러로 나온다는 상품. 일단 이렇게 세 가지만 피해도 중과는 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옵션이나 기능을 추가하면 돈을 더 내잖아요.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많고 복잡해질수록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다른 점은 보험 상품의 옵션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심지어 보험 상품에 달린 옵션 기능들은 다른 금융기관 상품에 비해 더 비싸게 받습니다. 목돈 마련도 되고 보장도 된다는 보험 상품은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상품에 비해 열등하고요. 보험인데 투자도 되고 연금도 되고 절세도 된다는 상품은 투자를 통한 연금자산 조성이라는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큰 모집 수수료와 운영 수수료의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달러로 납입되고 보험금도 달러로 나온다는 상품은 우리나라 돈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전제에서 가입하는 상품일 텐데요. 이러한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외화예금, 증권회사에서 매수 가능한 국내 주식 상장 달러 ETF, 미국채보다 매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보험회사의 환전 수수료부터가 은행의 환전 매매 기준율보다 불리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가입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험상품은 순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보험상품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려면 월 수입을 늘리고 자산을 불려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월 수입을 소비, 저축, 투자활동 등으로 없어지는 돈이라고 보고 자산을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돈이라고 보면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형성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험이라는 것은 월 수입의 일부를 떼서 자산 손상을 방어하는 것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사분면의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주 일어나는 사고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고입니다.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큰 자산적 타격이 있는 사고이고 아래로 갈수록 작은 자산적 타격이 있는 사고죠. 보험은 여기 색칠해진 사분면처럼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한 번 일어나면 큰 자산적 타격을 주는 암, 뇌, 심장질환이나 큰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건강하고 월 수입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상될 자산이 없는데요. 지금 자산이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평생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그달 벌어서 그달 다 쓰고 지내진 않을 거잖아요. 젊은 시기엔 보험료가 싸니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산 형성에 총력을 다하느라 보험 가입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께는 제가 자산 형성기일수록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치명적이다고 말씀드려요. 특히 급작스럽게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일상생활 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자산 형성기 때 발생하면 한 방에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불어 젊은 사람들도 질병 위험이 적을 때 가입해서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완납해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나에게 필요한 보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보장은 크게 다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처럼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장 영역, 자동차, 화재, 법률 비용 같은 생활 속 위험을 보상해주는 보장 영역, 사고가 한번 터지면 큰 자산적 타격이 있는 암, 뇌, 심장 관련 질병을 진단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진단비 보장 영역,
질병이나 상해 진단 후 병원에 치료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치료 행위별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치료비 보장 영역, 최근 가장 핫한 간병 비용을 보상해주는 간병비 보장 영역,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 보장 영역,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중요도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서 아래순으로 중요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당장 보험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중요도 순서에 따라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중요도고요. 개별적 중요도를 판단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암 관련해서는 남자와 여자 암 발병 시기가 다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암이라는 질병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남자들은 50대 후반 이후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반면 여자들은 20대부터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암보험에 대한 준비는 여성분들이 더 빨리 입체적으로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병비 보장 영역도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2023년 통계청 남녀 기대수명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5.8년 더 많으며 2024년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인정자 통계에 따르면 여성 인정자 비율이 72%로 남성 인정자 비율 28%에 비해 2.6배나 많습니다. 따라서 간병 관련 보장은 여성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괄호 안에 실손이라고 적은 보장이 있고 중복이라고 적은 보장이 있는데요. 실손은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중복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주겠다는 보장을 의미하고요. 간병비의 경우 실제 발생한 간병 비용보다 보험금을 더 주던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만큼만 주거나 실제 발생한 간병비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상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장의 우선순위 중에서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손의료비 추세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100% 다 보장해주기보다는 90%, 80%, 70%로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 말에 나오는 5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는 50%만 보장해주는 개선안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네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아쉽습니다만 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많이 줄수록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더 높아져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더 빠르게 고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 연령구조상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선택의료에서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면 실손보장보험 외 중복보장보험이 점차로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치료 트렌드, 보건정책 트렌드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잘 봐주시고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트렌드가 입원 위주의 치료에서 통원 위주의 치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수술을 해도 입원을 해서 했는데 요즘 수술이나 시술 설명을 보면 당일 퇴원이라는 문구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한때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겨졌던 입원 일당에 너무 많은 보험료를 넣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실손의료비의 경우 입원을 해야 보장 한도가 높은데 수술이나 시술이 통원으로 진행되면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분쟁이 되었던 백내장부터 하이프, 척추신경성형술 등이 통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대비할 수술비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험가입 설계를 받아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면 진단비보다 치료비 보장 위주로 보험을 가입해보세요. 진단만 받아도 주는 보험이 보상 조건이 간결해서 좋긴 하지만 진단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같은 질병을 보장한다면 진단비보다는 치료 행위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땡땡 치료비나 땡땡 수술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보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보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가입할 것. 둘째, 나에게 필요한 보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입할 것. 셋째, 치료 트렌드, 보건정책 트렌드에 맞는 보험을 가입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보험은 월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집 다음으로 비싼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꼭 생각하셔서 각자 연령과 성별,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명한 보험 상품 가입하시고 유지하셔서 잘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